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도 했지만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의 특검법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을 2차례 더 잡았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박정호야 스팟에서 그런 걱정들, 그런 우려들 하나하나 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두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 김재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이 제가 못 일찍 야, 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화사합니다. 예, 제가 신경 좀 썼어요. 네,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자주 이제 오실 때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네, 알겠어요. 네, 죄송해요. 화사한 모습을 네, 저희가 또 죄송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주말 사이 있었던 일 잠깐 정리해보고 가보면은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이제 극우 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또 우리 시민들 많이 모여가지고 광주를 지키자, 5.18 정신을 지키자, 5월 정신을 지키자,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노영희 변호사도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집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주에서 그런 짓을 할 줄은 제가 진짜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고요. 그때 이 광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여했던 이 집회 근처 버스를 통해서 누가 왔는지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면 이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엔 8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서울 금랑교회에서 2대 보냈고, 세이브 코리아 구포 125차 2대 나왔고, 사랑 침례교회에서 125차 2대 나왔고, 나라 사랑 연합이라는 곳에서 22대가 갔습니다. 22대. 네. 부산 초대교회에서 3대, 석대, 구미 자유시민연대에서 7대, 김천 자유시민연대 1대, 애국연합 5대, 대구 투쟁본부 12대, 태극연합 2대, 진주 초대교회 2대, 자민련 3대, 네. 울산 선양교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 여기서 사랑 침례교회는 뭐 그렇다 치고 나라 사랑 연합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22대나 보낸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나라 사랑 연합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히 어떤 집단인가 단체인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요점은 여기 지금 보면은 개신교들이 많이 사실은 차를 보내고 이런 그러게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요거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주가 뭐 이제 쪼개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다른 곳에서 많이 많이 다 다른 버스 곳에서 타고 온 것 온 같고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모욕적이었다. 광주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도 단상에 올라가지고 뭐 이 광주 정신, 5월 정신을 어떻게 보면 좀 왜곡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그 목소리가 광주에 울려 퍼지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고 또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주화의 성지지만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들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곳인데, 이러한 곳에 가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대규모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 이분들의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광주 집회에 대한 모습은 광주도 둘로 쪼개졌다. 광주에서도 우리 극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 그런데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조사했듯이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러한 극우 세력들이 총 결집해서 금남로를 침탈하고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러한 그 선전전을 위해서 광주를 이용했다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좀 이게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 야욕 너무 유감입니다.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광화문에서도 정강훈 씨 등등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했고, 뭐 울산에서도 어제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있었고, 김기현 의원이 단성에 올라서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지 뭐 개판을 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이 탄핵은 안 된다는 주장 계속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론전 때문인지 뭐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기일은 두 차례 더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전이 헌재에 영향을 줄까봐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헌재는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벌어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들이 너무 함부로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관들을 뭐 악마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복하려는 사전 초석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헌재에서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얘네들 어차피 절차 문제 삼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고 아무리 방어권을 많이 행사하게 해도 결국은 상황을 왜곡시키기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이라도 일단은 들어줘서 그들에게 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자. 절차에 대한 것들을 그래 니네가 원해? 좋아 알았어. 자 한 번 더 줄게. 자 니네가 누구누구를 증인신문하길 원해? 그래 좋아 더 해줄게. 와 내가 받아줄게. 하지만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건 너네도 알고 있잖아.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줄게. 20일까지. 그래서 증인신문도 이미 나왔던 사람들 다시 불러주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거 안 해주면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오히려 20날 증인신문 시켜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20날 시켜줬더니 나 20날 못 나가. 네. 길 변경해줘. 지금 이렇게 또 때를 쓰는 상황이 됐잖아요. 형사재판 시작하고 뭐 겹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날 구속 취소 자기네가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오전에 내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10시에 재판이 시작하는 거고 윤석열 씨가 안 나가도 되는 날이에요. 그 공판에는. 그렇죠. 공판 준비기일이라서. 헌재는 2시부터 하고. 예, 그러니까 헌재는 니네 오전에 그거 갔다 와. 우리 2시부터 하면 되잖아. 그거 내가 보기엔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들렸다가 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 씨 측은 어떻게 그 중요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있는 날 이걸 잡아가지고 우리를 말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왜곡인데 저는 헌재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빌미를 오히려 안 주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빌미 안 주고 헌재 입장에서도 다 이제 받아줬다. 네, 이걸 네, 그렇죠.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아니 우리가 중대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주에, 그리고 뭐 조갑재 씨가 언급을 했었죠. 하야 가능성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하야가? 하야는 일단 불가능하죠. 예.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을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또 선출직이잖아요. 이 부분은 뭐 다시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내란수계 측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치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계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복귀할 수 있을까? 복귀 이후에 나를 탄압했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하야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하야,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는 이야기를 조갑재 씨가 했을까? 네. 이것은 보면은 그런 보수 세력 안에도 윤석열 내란수계와 결별하고 빨리 대선 준비를 해서 대선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감대를 넓혀가려고 조갑재 씨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완전히 그 구구에 점령당하고 구구를 숭배까지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할 것 같고요. 윤석열 내란 속에는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전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 탄핵 재판서를 대상으로 내가 해코지를 하겠다. 깽판을 한번 쳐보겠다. 네. 그러나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일탈 행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대한 결심도 언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이라고 해봤자 예. 이제 변호사 사임한다는 건데 변호사 사임. 전체적으로 다. 근데 박근혜 씨하고는 다르죠. 박근혜 씨는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없으면 헌재에서 재판 못 받게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네. 윤석열 씨는 연수원 수료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변호사를 먼저 했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변호사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다 일과 사퇴해도 상관이 없이 그 재판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사 전원 사임. 게다가 지금까지 이제 일을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막판에 뭐 평의하는 동안은 사임해봤자 특별히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지금 말한 하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에게 취재원은 밝힐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하야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다 해봤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검토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김건희 씨 망명설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냥 망명 보내놓고 자기는 전격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검토를 해봤대요. 예. 이거는 뭐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취재를 해서 나온 상황이라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검토해봤다? 밝힐 수는 없다. 근데 예. 일단은 뭐 망명서 관련해 가지고 일본 대사관을 이용하려는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했었었고 그 내용을 미국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이었고.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망명설.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재산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복잡할 텐데 가능하냐. 그리고 김건희 씨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어디든지 뭐 가면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일본 대사관은 어차피 이제 취해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해봤다는 얘기고 재산도 많이 상당 부분 외국 쪽으로 지금 빼 돌리려고 예전부터 작업을 하는 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망명하고 자기네는 전격 하야하고 불구속 상태로 사실은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야만 하면 일단 탄핵 재판에서 벗어나니까 좀 마음이 불안이 덜어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명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나 자진 사퇴했고 이제는 이 내란죄 관련해서 내가 뭐 어디 도망을 가겠냐. 내가 이렇게까지 내 대통령직 내놓고 다 하겠다는데 나를 굳이 붙잡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이제 하야하면은 결국은 경호처 직원들도 나를 돌봐주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알아서 자연인으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구속시켜 놓고 나를 옴짝돌짝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만 내보내주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구구들이 쫙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서 멀어졌으니까 네. 이 사람이 미는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큰 그림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사실은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너가 좀 희생해라라고 네. 하는 게 또 저쪽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검토가 좀 있었다.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취재하신 내용이고. 예, 이분들은 싫다. 내가 이제 여기서 내려오면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김건희 관련된 모든 죄 같은 게 다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방어를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망명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미리 김건희를 출금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건희를 지금 출금시킬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명분은 없었다. 왜냐하면 드러나고 있는 범죄가 지금 다 의문 제기 정도인 것이지 수사를 막 명확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랑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검찰에서 그 부부를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소환 조사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은 출금의 필요성이 더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출금을 시켜놓고 뭐 망명이니 뭐니 이런 거 못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네.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예, 우리 지금 생각하고 국민들이 있어요. 예. 걱정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손에 쥐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진짜 실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김건희 수사,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안 됐고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되느냐. 검찰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커지는 거 이 상황인데요.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보죠.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이번에는 반드시 또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발의도 하고 진행은 하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는 법안이다. 네. 이렇게 아예 그냥 뭔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정치적 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계속. 명태균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네. 왜 국민의힘이 괴멸되냐? 음. 그만큼 명태균에게 조력받은 유력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괴멸적 타격을 주는 그런 위협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찔려서. 그래서 뭐 친한계에서 요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는 되겠지만 또 우리 최상목 거부권.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계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또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제2요구에서 통과될 수 있나? 이런 면에서 냉정히 따지자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을 때 가능성이 낮아도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씨의 각종 범죄 혐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겠다.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고 있어요. 그 외에 명태균 씨도 다양한 접견과 메시지를 통해서 네.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 증거물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다시 국민의힘에서 언제까지 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론이 정말 크게 형성이 되면은 내란 수계에 대한 탄핵이 통과됐듯이 뭐 한 번은 좌초시킬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째는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또 그 사이에 검찰 수사, 경찰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명태균 씨 측에서도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는 니네들 전부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거부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 다 알려주마. 너네들이 거부할 명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보겠다. 이제 이게 명태균 씨 주장이고. 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의 선고가 저희는 3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3월 4일 정도를 사실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19일 날 명태균에 대한 증언까지 들어보고 20일 날 본회의를 전체를 넘기려고 근데 그랬던 건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8일하고 20일 날 헌재에서 다시 이 심사일정을 두 번 잡으면서 네. 그러면 27일로 지금 다시 이 전체 법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안 소위는 통과했고 전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거를 27일로 잡고 있어요. 27일을 잡으면 그때로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결국은 3월 한 10일 조금 넘어서까지 이 최상모 있죠. 씨에게 거부권 행사하는 기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원래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을 날 거라고 보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탄핵이 인용된 사람과 너가 지금 이해관계를 같이 해서 이걸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렇게 좀 비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상목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날짜를 조금 뒤로 늦춰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타이밍을 좀 조절 중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되돌입혀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거라서 그 결정이 언제 나냐면 20날까지 원래 이번에 탄핵 심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아마 뭐 탄핵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20날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이제 더 할 건데 저는 20날 끝나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 번 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저쪽에서 막 주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월 25일 정도에 이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한 3주 안에 혹은 4주 안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4주는 너무 늦고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또 언제 할지 이제 이것 따라 또 조금 변수가 생겨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세 번째 주 3월 14일 일이나 21일 요 주에 이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요거 맞춰 가지고 본회의 통과 시점을 아마 3월로 넘기거나 뭐 이렇게 좀 최대한 늦춰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로부터 15일 안에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고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로부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때로부터 이 2달 안에 보통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거하고 시간이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더 이상 이제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아까 좀 전에 박정호 앵커 말한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여기다 대고 니네 이거 뭐 국민의힘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 자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저는 이번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리고 실제 명태균 씨가 그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명태균 씨의 증언도 좀 이제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 국조 특위도 21일하고 25일날 있으니까 네. 그 증언이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전 이번에는 좀 희망이 좀 있어 보인다. 희망이 있어 보인다. 자, 명태균의 입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국조특위도 변호사님도 나가시더라고요. 예, 저도 저를 왜 갑자기 생각? 며칠에 나가십니까? 저 25일날 나오라고 아, 그랬죠. 다음 주에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나가서 명태균 씨가 좀 만났던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명태균 씨의 입을 이제 바라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명태균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예. 명태균 씨의 전적을 보면은 뭐 좀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그 전에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언행도 하고 했지만 이분의 처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장난질을 쳐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정권이 교체되고 그럴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제대로 된 특검이 도입되면은 명태균 황금폰 그 USB까지 다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란 수계 김건희 씨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더 받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공익제보 해가지고 뭔가 죄를 감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작년 10월, 11월 달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처럼 네. 정말 공익제보를 하고 진실하게 했다면은 굉장히 상황이 본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꼼수 쓸 생각, 사기칠 생각 하지 말고 네. 진솔하고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죄를 밝히는 게 맞고요. 지금 켈리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지호 대변인님 오마이에서 자주 보고 싶어요.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노영희 러브 체육 화이팅! 이렇게 또 흔하지 않은 정말 귀중한 슈퍼챗이기 때문에 제가 뇌물 이게 적어놨습니다. 뭔가요? 노영희 러브 체육 화이팅. 아유 이게 기침까지 하시고. 기침까지. 네. 여기 보면은 야 이분이 너무 말이 진짜 가슴에 와닿네. 예. 캐리 정고 네. 고님인가봐요. 맞아요. 역시 박정호님은 슈퍼챗 무시하는구나. 아니,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희가 또, 슈퍼챗은 제 담당입니다. 네,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있고 또 지금 오세훈, 홍준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이
홍매화 뭐 같이 심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준석 대권 프로젝트 차원에서 또 명태균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 저는 이제 뭐 이준석이고 누구든 공익제보자를 자기가 하겠다고 자처한 이상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명태균을 믿나요 그러시는데 저는 명태균 씨를 믿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는 사실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지금 다 실패한 상황이긴 하지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저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들이 지금 공개 안 된 게 되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 자료들이 공개되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공익제보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무죄로 감면시켜주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공익제보자로서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협조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뭔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뭐 약간의 배려는 해줄 수 있겠지만 네. 실제 그 공익제보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영웅시 만들어주고 뭐 봐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첫 번째 없고 네. 또 하나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 이준석을 지금 같이 잡고 하고가 쉽지가 않아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랑 명태균 씨랑 엮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실제 명태균 씨가 뭐 마음만 조금 삐끗하게 달리 보면은 자기도 사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의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 제가 그 아주 핵심 측근에게 들었는데 명태균 씨 이준석 대표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덜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덜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는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우호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준석을 굳이 살려주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이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사실은 이 모든 내란죄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흑막이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명태균 씨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구치소에 있지만 한 게 정확한 게 있어요. 이분이 오히려 그 청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 한다. 내가 자료 다 줬는데 내 거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명태균 진상게이트 조사단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진짜로 압박을 했어요. 대검에도 가서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도 그렇죠. 불러서 압박을 했고 예. 창원지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창원지검에 있는 정유미 검사장한테 당신 찐윤이라 그러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의까지 하고 그랬대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게 질의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정유미 검사가 아닙니다. 나는 진윤 아닙니다. 오, 친윤 아니래요? 네, 그렇게 이제 와서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근데 일단 그 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그 눈 퍼렇게 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질문한 거에 맞춰 가지고 아니라고 자기가 대답을 했으면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뭐든 상관없이 네. 실제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일단 말을 뱉었으니까 그럼 그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결국은 윤석열 부부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라든가 뭐 윤석열이 지금 저 안에 있으니까 김건희를 불러다가 조사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쨌든 절차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전 이것만으로도 지금 벌써 오세훈은 나중에 치고라도 이 명태균 씨가 어떤 행동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금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계속 내오잖아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명태균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상대하고는 그다음부터 내쫓아버리고 관련도 없었다. 나 대신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돈을 줘가지고 여론조사를 맡겼다고 하는데 네. 나 그거 나랑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막 그거 가지고서 오세훈 씨가 이 명태균 씨를 고소하고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 4번 만났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정확하게 말했고 4번 만나서 뭐 했는지까지 정확히 말했어요. 그럼 오세훈 씨가 말한 거는 또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를 명태균 씨가 설명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오세훈 씨에게 다 이미 나는 보고했다라고 또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벌써 이 사람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 이건 이제 딴 데 쓰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명태균 씨가 말한 거를 명태균 입으로만 통해서 그냥 검찰이 다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속된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은 명태균 씨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도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어요. 강혜경 씨가 나 오세훈 씨 만나러 갈 때 김영선 의원과 같이 갔다 이 얘기도 했었어요. 명태균이 말하는 4번 플러스 강혜경이 말한 게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강혜경 씨도 만난 거예요? 예, 만났다고 그랬어요. 강혜경 씨가 직접 아. 찾아가서 만났다 그랬고 그때 김영선이랑 같이 갔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명태균 씨가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오로지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만나지 않아 이 사람은 꼭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김영선도 데리고 다니고 누구도 데리고 다니고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은요 차를 타고 올라갈 때 보통 뭐 KTX 비행기 이런 거 좀 급할 때 아니면 잘 안 타고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 차를 자기가 운전 안 하고 누가 운전을 해줘요. 항상 운전해주는 그 김모 씨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나 아크로비스타 그때 가서 뭐 윤석열 되게 부인하고 만났다. 뭐 여기 가서 뭐 했다. 이런 얘기 맞다는 걸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명태균, 김영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김모 운전사, 강혜경, 김태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을 해주는 보강 증거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라고 계속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기가 말한 게 안 맞는다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의 힘이라는 거예요.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자기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편하게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도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뭐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될까봐 내가 나 대신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관하다라고 딱 선을 그었으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법은 보수를 괴멸하는 국민의힘을 괴멸하는 법이다. 이 말이 맞네요. 아니 국민의힘의 2등, 3등 주자 네. 오세훈, 홍준표한테는 명태균 특검법이 굉장히 뭐 저승사자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네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기가 사실 걸릴 건 없어요. 권성동은 네. 워낙 명태균 씨랑 사이가 안 좋았고 이진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는 김건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윤한홍,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붙으면서 대립됐죠. 완전히 대립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지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꼬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권성동 같으면은 이 특검법 해도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누가 죽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여기서 끊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우린 다 알죠. 왜 알죠. 권성동이 그러는지. 게다가 지금 원희룡 씨 한마디 하고 나니까는 명태균 씨가 또 주장했잖아요. 원희룡에 녹취도 대해서 나오고. 녹취 나오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민주당에서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 권성동 얘기가 나와요. 원희룡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내가 했는데 권성동이 뺏어갔다. 이게 요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씨가 안 걸린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 권성동이 여기서 자유로울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나오잖아. 게다가 권성동 개사가 자제하라 그랬다가 출입 금지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이거는 뭐 그 사람에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개쪽을 당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명태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명태균의 힘. 그래서 민주당에선 명태균이가 뭐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명태균 씨가 분명히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간본 것도 맞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강혜경과 김태열 씨에 대해서 뭐 공익제보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우리가 요건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에 휘둘린다라는 우려가 있지만은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우리는. 않을 거다. 예, 예. 명태균의 입 또 이제 명태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주목을 하면서 진상을 그럼요.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렇게 되면은 진상을 밝히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떳떳하면 밝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원래는 사람도 예. 동물도 그렇고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고름이 차면 그 환부를 조금 이렇게 긁어내고 고름을 제거해야 네, 됩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고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름은 그대로 놔둔 채 그 여기다가 그냥 그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을 팍팍팍 발라가지고 상처가 없다. 나는 고름이 없다. 나는 명태균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냥 눈 감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그냥 이 상처를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명태균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수사 결과 발표했으면 물론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도 많이 처벌받고 김건희 씨도 사법 처리 받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불소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속이려고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그렇지. 나중에 거짓말을 더 못하게 되니까 에이 이렇게 된 이상 내란이라도 한번 일으키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까지 돼서 감옥에 갇히는 내란 수계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고 구구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명태균법 권성동 대표가 나서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이 보수의 미래까지 아주 그냥 말싸이 짓기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한간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뭔가 맞아요. 그런 음모론이 아닌가? 음모론이 그런 나왔어요. 말이 보수 초반에. 한간에 그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검찰도 이렇게 가면은 기소청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자유통일당하고 합당할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보수를 괴멸시키는 1인자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환부를 시쳐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러려면 권선동 의원이 명태균법 뭐 괴멸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지만은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분석해 주셨듯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고 그 시점에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거부권 지켜보도록 행사가 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힘들어질 거다. 그냥 하나 이제 제가 네. 칭찬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에요. 서영교 네. 의원. 왜 그러냐면 서영교 의원님이 민주당의 명태균 진상게이트단의 단장이에요. 맞아요. 단장이죠. 네,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예. 이분이 법무부 차관한테도 너 명태균과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오고 갔다는 그 카톡 그때 280개 그거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 네.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그 차관이 지금 이제 장관 대행이죠. 나 보고 못 받았습니다. 뉴스타파 보고서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걸 상응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자기네 단원들을 다 의원님들을 이끌고 어디 갔느냐 대검 항의 방문을 갑니다. 네. 그래서 대검 항의 방문을 가서 대검에서 결국은 답을 드러내요. 우리는 매일매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대검에서는 창원지검으로부터 수사보고를 받았다면 그 280개짜리 11월 4일 날 작성됐던 수사보고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지금 명태균이가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그러고 신용환 교수도 줬다 그러고 강혜경 교수도 줬다 그러고 김태열 줬다 그러고 네. 실제 압수수색까지 다 해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는 맨날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대검이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 대행인 법무부 차관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서영교 의원이 단장으로서 이 네. 진상조사단에서 밝혀내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 이분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하도 여기서 압박을 하니까 검찰에서 중간 수사 보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뭐 한다고 얘기 네, 있었는데. 오늘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진상조사단 회의가 오늘 2시에 있는데 네. 2시에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다시 이제 압력을 네. 행사하겠죠. 그러면서 이 서영교 의원님이 정유미 창원지검과 통화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어제 말한 거니까 내일 발표한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신은 찐윤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제대로 해라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하라라고 했다. 그랬더니 정유미 검사장이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네. 했대요. 그러면서 이 진상조사단에서 적당히 할 사람 그래도 적당히 할 것 같다. 그 사람들 적당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예. 이걸 자꾸 우리들이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어야 검찰에서도 이걸 가지고 힘을 쓸 거라고 우리말을 이제 어떻게 방향이 간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보고 명태균 씨도 계속 주장하잖아요.
창원지가 못 믿겠다. 검찰이 이상하다. 그래서 친구인별 교사도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저는 하나의 진실로 가고 있다고 보니까 칭찬해줘야 됩니다. 칭찬. 내일 서영교 의원이 또 나오세요 아침에. 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노영희 변호사의 칭찬. 예, 저의 칭찬을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하겠고, 예. 노영희 변호사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창원까지 가서 네. 명태균 씨를 이렇게 직접 적경까지 네. 해가지고 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면 위로 올리는데 정말 큰 공을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은 죽었던 이슈를 네, 네.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것은 서영교 최고위원이나 네.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니까 제가 어, 가서 이번 주또 가세요? 정확하게 또 21일에 가신다고요? 예, 근데 뭐, 금요일에? 예, 근데 또 이제 변수는 있어요. 예. 간다 그랬는데 검찰이 또 하필이면 그날 그 사람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야. 그래서 안 부르기를 제가 희망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21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제가 가서 정확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공익제보자 원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공익제보 요건을 지금 검토 중이에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다 흘러가고 있는 갔다 오시면은 그 특별방송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박영호 특별 방송 한번 해야 되는 거 그날 아닙니까? 아침에 네, 토요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 아, 예, 예. 시간 되면 어떻게, 그날 예. 금요일에 바로 전화 연결하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영교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결국 김건희 소환 네, 언제 네, 하느냐, 네,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정말 할 거냐, 네, 네. 언제 한다고 얘기를 만약에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면은 얘기를 할 거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정유미 검사가 예. 친윤 검사가 아니면 참윤 검사인지 네. 이거 그건 참으려? 의문입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를 창원지검에서 해야 되는데 또 핸드폰을 반납하고 출장 조사를 하지 않을까.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핸드폰을 반납하고 또 만약에 출장 조사를 한다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정말 그런 출장 조사를 하면은 예. 정말 이 검찰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수계의 탄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통지서를 있다. 보내면 김건희 씨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근데 뭐 김건희 씨가 김성훈 경호처장 믿고 안 나가지 않겠어요? 끝까지? 나를 체포할 때만 체포해라. 예. 그러면 3번 정도 소환 조사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 그럼 이제 또 다시 좀 이 수사가 늘어지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될 때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명태균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요. 특검이 정답이다.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특검이 봅니다. 답이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하게 되면 창원에 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보통은 그렇게 아니, 안 하고 할까? 와서 창원에서 이번에 왔었으니까 저번에.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보통은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그쪽에다가 좀 지원을 요청해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도 지금 동부지검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검에다 요청해서 여기에서 뭐뭐뭐 물어보는 걸 올려 보내면 거기 있는 수사관이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합니다. 식으로. 예. 이번에는 진짜 방문 조사, 특히 휴대폰 반납 조사 이런 건 좀 안 하겠죠? 안 하겠지 그거 설마. 안 하겠죠, 설마. 그거 하면은 진짜 아유. 그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예. 않다. 그래서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결국 이 윤석열 네, 이 네. 계엄 시작된 게 김건희 보호용이었다. 김건희를 뭐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다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제 보세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그 조계종 네. 스님, 자승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나와서 뭐라고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윤석열 씨가 왜 전화를 했냐, 조태용을 내버려 두고 국정원장인데 그거는 내가 그 자승 스님 입적 때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빨리 가라라고 해가지고 7, 80명의 그래, 국정원 그랬다고. 요원을 데리고 가서 네. 그때 정리를 다 한 걸 보고 내가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래요. 예. 이번 20날도 뭐 그 증언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승스님이라고 한 사람은 물론 돈 문제 뭐 무슨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공 혐의점은 좀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공 혐의점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네. 근데 아마도 윤석열 씨는 국정원에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대공 혐의점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실제 그 스님이 무슨 뭐 빨갱이 짓을 했다거나 간첩질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정원, 그러니까 검찰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으니 국정원이 가가지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키고 이 사건을 정리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저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홍장원이가 잘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신용환 교수의 입을 통해서 어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중인데 그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승 스님이 계속해서 뭐 스님이라고 하면서 선거 있을 때마다 이쪽 편에 붙었다 저쪽 편에 붙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긴 했는데 이제 윤석열 씨 측을 좀 도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김건희 씨가 막 엄청 오열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네. 그러면 둘 간의 친분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신용환 교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승 스님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사이에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고 특히 누구를 뭐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뭐 좀 넣어주세요, 꽂아주세요 이런 종류의 청탁이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청탁을 이분이 해결을 많이 이제 해줬는데 너무 이게 한계에 도달했던 거야. 근데 청탁뿐만 아니라 둘 간의 관계가 되게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 바로 전날까지 계속 그게 이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둘 간의 핸드폰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증거로 남아 있었겠죠. 아, 증거들이. 그래서 그 증거들을 없애고 그 증거들을 먼저 검찰 넘기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에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사실은 시킨 거였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자승 스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은 사실은 자살 당한 것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태용은 절로 가고 아 얘가 일을 잘하네. 난 이제 너한테 좀 신뢰를 가졌어. 이러면서 이번에 계엄할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이것저것 체포도 시키고 뭐도 또 시키고 좀 제일 믿을 만한 은밀하고 사람이 흔드는 했겠죠. 일을 이 사람은 시켰다는 예. 얘기잖아요. 근데 홍장원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못하고 이제 체포조 명단까지 쓰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넘기고 막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을 쭈르륵 살펴보게 되면 지금 결국은 김건희 씨가 여기도 개입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랑 그 서로 주고받은 게 되게 많다고 얘기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걸 증거인멸을 하고 싶었다는 게 이제 이건 전부 다 그냥 제가 들은 얘기고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검찰에서. 하도 내가 오마이뉴스 나가서 말한 게 막 많은 분들이 보고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그 법무부 차관은 뭐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그랬지만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당연히 올라갔을 것. 그 다음에 대검차장은 이미 매일매일 보고받다고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자기가 윤석열 씨와 자기가 얘기한 거, 명태균과 김건희가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음으로 다 떠났는데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를 위에다 알려줬고 사실 그 내용 대검차장의 보고를 가지고는 다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비상계엄의 트리거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자기 간에 있었던 그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때 누구야?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씨의 개인적인 가정사는 친가가 아니에요. 그 친가하고 이미 거리가 사실은 상당히 멀고 왕래도 안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친가는 실질적인 가정사는 오로지 장모와 자기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가정사, 윤석열 씨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가 있겠어요? 부인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게 확인이 하나가 또 되는 것이고 그 조태용 씨가 나 계엄하기 바로 전날 문자를 2개를 받았었고 내가 고민하다가 다음날 답장 하나 보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김건희 씨로부터 문자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 나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 같은 것들을 다 넘겨줄 수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휴대폰 3개, 그다음에 USB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정말 다 돼야 네. 뭐가 이게 삭제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다 공개가 돼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공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네. 이런 게 검찰이 제대로 할까 좀 장난치지 않을까. 맞습니다. 걱정되는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이게. 그래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정적인 뭔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네. 제가 이 댓글 보고 좀 놀랐어요. 예, 댓글이 뭐 나왔습니까? 예, 노영희 TV의 댓글이 하나 들었는데요. 네. 영희 예쁘다고 영희야 오늘 너참 예쁘다.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이러다가 이러다가 김정일님이 저 두 남자 옆에 있으면 누구라도 예쁘게 보임. 네. 아, 나 이런 말 너무 좋아. 그래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지금 박정호 앵커 너무 놀라가서 어이없어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댓글이. 큰 웃음을 주시네. 네. 근데 좀 방송용 댓글 같습니다. 네, 예, 네. 보도 고맙습니다. 매체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엄숙한 게 아유, 있어요. 너무 엄숙해서 내가 지금 엄숙함을 일부러 깨야 네. 됩니다. 분위기 띄워주는 거잖아요. 우리 박정훈의 이 틀을 깨야 됩니다. 박정호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 되게 불쾌해하거든. 근데 잘생긴 건 맞아요. 잘생겼죠. 자, 그러면 이 댓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머리도 하시고 볼터치도 하시고 최욱 씨는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영영님 아유. 오늘 우기 만나러 가요라고. 우리 아니, 안 가는데 최욱 씨 너무 똑똑하더라. 네. 네. 얘가 연하를 싫어하는 게 안타깝다. 최욱 씨, 최욱 씨가 제가 7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아, 내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자, 고민하고 있다. 김현희님이 노벨 명태한테 세뇌됐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세뇌 예. 안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냥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판단을 하고 네, 들어보고. 들어보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으면 또 그럼요. 알아보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네. 언제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되잖아. 그렇죠.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그래 밝혀야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자,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앞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 홍장원 전 1차장의 얘기가 계속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지난주에 방송 나와가지고 뭐 메모까지 공개하면서 다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 네. 김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엇갈릴 것도 없어요. 윤석열 내란수계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게 팩트고 그 내용을 받아 적었고 받아 적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처음에 받아 적으면 뭐 문장도 이상하고 단어도 이상하니까 몇 번 통해 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수정하고 뭐 다시 또 보좌진이 새로 적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흔히 있는 일이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둘이 전화를 했고 그런 내용이 오고 간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홍정한 차장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지금 내란수계가 얘기하는 것은 홍장원 1차장이 뭔가 좀 흉계를 꾸려서 네. 대통령을 모함한다. 근데 뭐 정확히 뭘 모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미심쩍다, 말이 바뀐다 이러면서 홍장원 1차장의 메신저, 그 메신저로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인격 공격을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홍장원 1차장이 아우 대한민국 탑 티어급의 공직자예요.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잘못 건드린 거야. 뭐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니 홍장원 1차장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아니 윤석열 내란수계가 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엄중한 시기에도 내란 중에도 직접 전해서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여인혁 방첩사령관이 전화하고 명단 불러주고.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밝혔는데 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 지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 그냥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 목요일에 그러니까 나오는데. 더 잘 됐어. 그게 더 잘 됐네. 윤석열 더 잘 됐어. 측에서 정말 바보 악수라니까요. 그럼 홍장원이 나와가지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을 불러야지. 변호사들이 정말 변호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변호사잖아요. 난 그럼 절대 홍장원 다시 안 불러요. 아, 미쳤어요. 나와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제시한 의문점들을 홍장원 씨가 전부 다 다시 파헤쳐가지고 네. 따박따박 답을 하게 그렇네. 뻔하잖아요. 그렇네. 왜 불러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전략은 원래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안 맞는 내용의 주장을 하러 어떤 증인이 나온다 그러면 네. 그 증인을 가급적 안 내보이는 거.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변호사의 능력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말을 바꿀 혹은 내지는 말이 어떻게 그런 거 되든 생각하다, 설명할 진짜. 설득력 있는 말로 말할 거를 기회를 마련해 네. 준다?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아니 헌법재판관 한 분한테 좀 센 발언이. 혼났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 혼난 걸 보고 발언이 뭔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 영감을 받은 거야. 아 홍장원이 또 나오면 재판관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재판관을 그렇게 심기를 건드려요. 나 같으면 진짜 재판관들이 너무 이렇게 점잖고 착해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걸 기각의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점점 인용의 그냥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엑스맨들이 엑스맨. 엑스맨.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한테 사위 위해서라도 좀 변호사비 좀 써라. 살면서 변호사비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드라마 저기 대사도 있잖아요. 살면서 제일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변호사비랍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변호사 좋아하시는 아니 솔직히 맞아요.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 심판하는 변호사들 자기 PR,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렇게 극우 세력들한테 이름 알리고 뭔가 정치적 목적, 자기 PR하기 위해서 그냥 윤석열 내란숙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내란숙에라도 변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이 없는 걸까요? 의문입니다. 변호사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현재 2번 남아 있는 이 과정 통해서 저는 뭐 한덕수 총리도 증인 채택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맞아요 이상민 전 장관, 김영희 전 장관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일도 없거든요. 아이 그럼요. 아니, 이미 그들과 말이 다르고.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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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관련해서. 없었대잖아요. 그거 아니 그리고 김영희 언니는 국무위원들 3명이 찬성했다 그랬잖아. 한덕수 그런 거 없었다 그랬잖아. 다 서로 말이 다 반대했대잖아요. 틀려. 게다가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노련하고 아무리 유들유들하다 하더라도 네. 변호사들이 기습적으로 질문하고 그러는 거에서 대처를 그렇게 금방금방 못할 거예요. 음.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 부른 것도 정말 본인들의 잘못된 네.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자꾸 불러달라고 난리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면 더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동안의 모순적인 것들 다 싹 다 정리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조지호 청장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 감옥 안에 한번 가 있어봐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내 편하고 싶어도 마음이 맨날 바뀌고 네. 어떻게 하면 나는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줄일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 파면이 뭐 너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네가 김영현 투가 될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요. 이번 근데 증인 정말 신문을 보면은 네. 정리가 더 될 거다. 될 거다. 네. 근데 김지호 평론가를 보고 대변인 보고 김영곤 씨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네. 진짜 닮았네. 아,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매력이야. 네. 그냥 직선 뼈를 때려. 아니 여기 그렇게 아, 나오잖아. 예. 아니 나보고 홍현이 닮았다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분 예쁘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박정호 좀 잡아줘봐. 이거 얼굴을 가리네. 여보세요. 패널을 불러놓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아니 나 이렇게 비웃는 안 겁니까? 생각하고 아니요. 내가 여기 박정호 나와가지고 기자님, 내가 여기 비웃으면 안 돼요. 나와가지고 잠깐만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나경원한테 고소당했는데 나한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쁘다 그러니까 날 비웃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아니 홍현희 씨가 누군지 나 잘 몰라서 네. 물어보는 거야. 안 예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세요. 홍현 씨 인기 많으세요. 네. 아 진짜 검색만 너무하네. 안 하면 됩니다. 너무하다 너무해. 네. 진짜 오마이 TV 각성하세요. 그래요. 저희가 뭐 조만간에 한번 최욱 씨랑 노영희 변호사 함께 불러가지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네. 사이인지 한번. 저는 나오지만 최욱이 여기 나오겠어요? 사진 그것이 갖다 알고 놓고 싶네요. 사진 네. 갖다 놓고 네. 최욱 한번 나오십시오. 나와서 네. 뭐가 진실인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계속 제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면 항상 그 최욱 씨가 언급이 돼가지고 댓글에 네.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팬들의 바램이죠. 네, 바램. 네, 열망. 그래요. 자, 홍현희 씨 얘기가 또 홍현 씨 나오고 예뻐졌대. 이게 더 웃겨. 다이어트 홍현 씨 하셨어요. 예뻐졌대. 원래 안 예뻤나 봐. 네. 아이 참. 아니, 아닙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죠 이제. 네, 매력 있으시고 좋은데 네. 그래요. 이번 금요일에 그러면은 몇 시에 가세요?
아니, 몇 시로 아침에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여기서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한 오후쯤에? 12시 반 내에 지금 도착하려고 하는데 창원에.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만나면 또 두세 시간 정도 만나시 1시간 최소 1시간 30분 최소 1시간. 한 시간? 최소 1시간. 최소 1시간 그래요. 1시간 만나고 나오면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전화 통화해서 어떻는지 짧게라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어떤 얘기 보고 갔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서부지법 또 찾아가서 이 폭동 사태에 있어서 현장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있고 헌법 폭동 모의까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경찰 수사가 있다 보니까 진짜 끔찍해. 너무 걱정이 아, 돼서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시청자분을 좀 안심시킬 수 있고 좀 이제 내란성 질병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두 분 만나서 얘기 들으시면서 좀 안심되셨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오늘 또 웃음이 많이 터져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엄격히 하지 마세요. 네 행복하셨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연도비타님께서 위트도 있으신 게 노영희님 매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신세계님이 둘의 티키타카 때문에 그나마 웃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노영 변호사님 귀엽고 똑똑하시다는 호수위의 달그림자님의 댓글도 달그림자님.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참 솔직한 게 매력이신 것 같아요. 네. 진솔하고. 네 진솔한 노영희 변호사님 함께하셨고요. 김주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